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보나 차량으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범위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건데 기존 도시계획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62개 생활권으로 나눠 인구 구성과 지형, 환경 등을 반영해 생활권마다 특성에 맞춘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15분 도보 반경 내 기본 생활 기능이 충족되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생활권 사이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등의 교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행에 대한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길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돌봄 관련된 이런 기능을 담은 하하라는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 중에 있고요. 제주의 15분 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전문가도 부산과 비슷한 생활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소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과 교육,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5분 거리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20분과 30분 권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배치합니다. 소생활권의 범위는 동지역은 도보 이동의 기준으로 1.2에서 2.4km, 읍면지역은 차량 이동의 기준으로 5에서 10km를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1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 설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생활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4개 시범 지역에 대한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이 구체적인 어떤 공간에서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발생한 사라진 145억 원 사건과 관련해 핵심 중국인 피의자 1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1년 만에 재개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랜딩 카지노 자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34살 중국인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팔을 잡힌 채 제주공항 대합실로 나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온 이 남성은 두바이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고 곧바로 제주로 압송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랜딩 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 엔터테인먼트가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해 1월. 경찰은 당시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재무담당 50대 말레이시아 국적 임원과 이를 도운 중국인 남성 직원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짜고 카지노 자금 145억 원을 중국인 남성 개인 금고로 옮긴 뒤 환전소 직원에게 지시해 이 가운데 50억 원을 말레이시아 임원이 머물던 제주 시내 모처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의 개인 금고와 말레이시아 임원에 거쳐해서 130여억 원을 찾아내고 나머지 10억 원가량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레이시아인 임원과 중국인 남성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여서 수사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달아났던 중국인 남성 1명을 체포하면서 1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비자금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중국인 남성은 130억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자진 입국으로 수사는 재개됐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말레이시아 임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해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4.3 당시 부상을 입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면서도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강양자 할머니가 자신의 서름을 책으로 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이던 194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강양자 할머니. 4살 때 제주에 돌아왔지만 부모가 생계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나면서 외가에 맡겨졌습니다. 7살이 되던 해 4.3 토벌대에 끌려간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외할머니와 산에 올랐다가 무너진 돌무더기에 깔려 등을 다쳤습니다. 제가 곤두박질을 쳤는지 몰랐어요. 돌멩이 무너지면서 그냥 하여튼 막 80평생 할머니의 등을 굽게 만든 상처는 몸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깊게 박혔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키와 등에 볼록 솟은 상처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학교 갔을 때 뭐 애들이 나를 뭐 동물원에 뭐 보듯이 그냥 애워싸가지고 그냥 들쳐버리고 연필 공책 다 뺏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 4.3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희생돼 유족으로 인정됐지만 후유장애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병원 기록이 없는 데다 당시를 증언해줄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서름을 참으며 달력 뒤 하얀 종이에 적어온 이야기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봉사자들이 후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출판을 도운 겁니다. 이 그림과 이 내용이면 이렇게 묻혀두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책 출판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100여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인동꽃을 말려 팔아 한 푼 두 푼 모으며 행복을 바라던 할머니. 그녀의 인생을 담은 책은 오는 10일 4.3 트라우마 센터에서 출간 기념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 이제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시험 서비스가 제주에서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 구불구불한 길에서 자동으로 핸들이 돌아갑니다. 신호에 맞춰 스스로 멈추기도 하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은 알아서 피해 주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손잡고 시범 운행을 시작한 탐나 자율차입니다. 저 제주도 와서 자율주행차를 2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그 길 따라서 주행을 잘하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나 자율차를 탈 수 있는 구간은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 16km와 중문 관광단지 내 5km. 2주일 전부터 예약을 받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첫날부터 자율차 2대의 예약이 대부분 찼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호태우 해변 공영 주차장인데요.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 구간에서는 이곳을 포함해서 총 10개 구간에서 탐나 자율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혼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8,000시간 이상 쌓은 주행 데이터가 적용됐습니다. 다양한 기상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갓길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을 회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제주도는 내년까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안전성을 보강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은 지금 현재 3대를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3대를 더해서 이제 추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에 이제 교통약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자율주행차가 국내 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높이면서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풍을 타고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전형적인 서구 동저형 겨울철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제주는 아침 출근길 체감온도가 9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4에서 6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4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어제 낮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 9도까지 내려가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제주 산지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 중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되겠는데요. 현재 성판악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주말에도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는 만큼 주말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그 밖에 북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1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북부 지역 14도, 서부와 동부 지역 13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7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해상에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까지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동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큰 추위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초에 폐업한 제주시 연동의 아로마 돔나이트 클럽 건물이 철거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운영업체 측은 최근 건물 해체 허가를 받아 돔나이트 건물과 주변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1994년 지어진 뒤 천장이 열리는 구조물을 설치해 인기를 끌었는데 주상복합 건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출입국 절차가 완화되고 해외 직항편 취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과 제주 기점 국제선 취항이 재개됐기 때문인데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객이 14,000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 칼호텔 카지노가 호텔 매각으로 영업장을 옮겨 재개장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칼호텔 폐업으로 이전 사유가 발생한 메가러 카지노는 이달 신라호텔 제주로 이전해 개장하고 기존 신라호텔 제주에 있던 아람만 카지노는 롯데호텔 제주로 옮겨 조만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메가러 카지노는 면적이 800제곱미터에서 1,300여 제곱미터로 늘어나는 반면 아람만 카지노는 1,300여 제곱미터에서 1,100여 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 일대 일주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김영 일주동로 김영교회에서 만장굴 입구 교차로 구간에 과속단속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교통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 버스로 등하교하는 중고생에게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읍면에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통학하는 중고생 3,600여 명에게 연간 84만 5천 원을, 또 읍면이나 동지역 안에서 통학하는 중고생에게는 연간 37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학교 인근에 거주해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